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힘도, 날카로운 이빨도, 빠른 발도 갖추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오르고 마침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수십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구석, 그곳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로 소통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무리지어 사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만 있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빙하기를 버텨낸 강인한 네안데르탈인, 수십만 년 전부터 아시아 전역을 누볐던 호모 에렉투스,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 살던 키 작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그리고 시베리아의 수수께끼 같은 데니소바인까지, 사피엔스는 이들 사이에서 그저 먹이사슬 중간쯤에 자리 잡은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아직 특별한 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구 위에는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태어난 미약한 존재가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유일한 인간종이 된 것일까요?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었던 커다란 뇌와 직립보행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뇌는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몸무게의 2% 남짓한 기관이 전체 에너지의 25%를 소비했습니다. 근육은 약해졌고 더 많은 시간을 먹을 것을 찾는 데 써야 했죠. 직립보행 역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넓은 시야와 자유로운 손을 얻었지만 허리 통증과 출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기는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이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긴 양육기간은 강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었고 학습 능력과 협력 능력을 키워냈습니다. 약점은 오히려 강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불. 약 40만 년 전 인류는 불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따뜻함을 넘어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소화는 쉬워졌고 더 많은 에너지가 뇌로 향했습니다. 병원균의 위험은 줄었고 식사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불은 인간에게 초월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횃불 하나로도 맹수를 물리칠 수 있었고 인간은 신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인간종들도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는 여전히 지구를 지배할 만한 특별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약 7만 년 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뇌의 구조를 바꿔놓았고 사피엔스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사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에 의해 저자 유발 하라리가 말한 인지혁명이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언어는 특별했습니다. 제한된 소리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고 뒷담화와 소문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대 150명까지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 즉 허구를 상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언어가 단순히 저기에 사자가 있다는 경고에 머물렀다면 사피엔스는 사자는 우리 조상의 영혼이 보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설, 신화, 종교, 이 모든 것은 인지혁명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허구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몇십 명 수준의 협력은 수만 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국가, 화폐, 기업 같은 개념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타인과도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벤츠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공장도 직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벤츠라는 회사 자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입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그 허구를 믿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사피엔스는 유전적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화 하나만 바꾸면 사회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프랑스인들은 하루아침에 왕권의 신성함을 버리고 국민주권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허구가 바뀌자 협력의 방식도 사회의 질서도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허구의 힘을 등에 업은 사피엔스는 대륙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대형 동물들에게는 대제한기였습니다. 약 4만 5천 년 전 사피엔스가 호주 대륙에 도착하자 50기려이 넘는 대형 동물 24종 중 23종이 멸종했습니다. 1만 6천 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 만에 수많은 대형 동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치호랑이, 대형 땅늘보, 매머드 같은 존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과 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규모 협력 능력을 가진 사피엔스는 순식간에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사피엔스는 바퀴도 금속도 문자도 발명하기 전에 이미 지구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인지혁명은 사피엔스를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유일한 종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변화였습니다. 허구를 창조하고 믿는 능력,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한 언어, 그리고 유연한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사피엔스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동시에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정점에 오른 탓에 생태계도 인간 자신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대형 동물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의 변화는 생물학적 진화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문화가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멈출 수 없는 변화가 바로 우리가 역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간은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은 단순히 큰 뇌나 강한 체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허구를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그 허구를 믿음으로써 만들어낸 대규모 협력, 그것이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공은 생태계 파괴와 대멸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허구 위에 문명을 세웠지만 그 허구가 선 땅을 끊임없이 무너뜨려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 인지혁명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국가, 기업, 돈, 법, 과학, 종교 모두가 인간의 집단적 상상이 만든 허구입니다. 인간은 허구를 믿음으로써 협력했고 협력으로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존재가 문명을 일구고 신화를 만들며 마침내 지구의 주인이 된 이유입니다.